오세훈 시장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오세훈 나선 개헌 토론회 여당 의원 절반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쫙 앉아 있죠. 국민의힘 108명인데 이 중에 48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 다 왔다라는 거죠.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세훈 시장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더 좋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면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핫한 주제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 윤재욱 의원님 얼마나 핫한 분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만 참석한 게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고 지금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전 대표, 수석 대변인 다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단 지도부는 다 참석했다. 뭐 절반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죠. 얼마나 핫한 인물인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기가 상당히 좀 거시기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건 그런 국민의힘에선 차기 주자로 내심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관으로서의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지금 플랜 B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탄핵 절차가 막바지에 오는 듯하기 때문에 최대한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탄핵이 됐을 경우에 바로 60일 내에 대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플랜 B가 없을 경우에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백업 플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잠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와 관련 없이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를 띄운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 내용을 봤을 때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의 지방 분권화에 대한 대권의 어떤 플랜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국회의원의 절반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상당 부분 참여하는 걸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력을 충분히 과시한 행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사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이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이 다 가다 보니까 서울신문 제목이 이래요. 출정식을 방불케 한 오세훈 개헌 토론회였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죠. 원희룡, 홍준표도 대선 채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나오죠. 원희룡 전 장관, 그러네. 안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싶으실 수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의 독재도 자신들이 유권 해석으로 존재 이유 자체를 강요하고 있는 재판 독재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공정한 심리 재판을 좀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죠. 혹시
탄핵 관련해서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선 지금은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진욱 대변인님,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나도 있어요 라고 약간 손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 전 장관의 경우는 대표적인 친윤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권 내에서 김문수, 홍준표가 상당히 이 여권 주자 내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좀 캐릭터가 겹쳐요. 선점당한 부분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저 정도 메시지라면 굳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을 게 아니라 본인의 SNS 메시지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면서 네. 속으로는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기 대선에 지읒자도 언급하지 말아라고 하는 언급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선 축사를 하러 간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솔직해질 때가 됐다. 이제 호부, 호형을 허락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기 대선이 있을 건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모습 얼마나 웃깁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도 호부 호영을 해라. 조기 대선이면 조기 대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조기 대선 여부, 뭐 아까 뭐 플랜 B 말씀도 이제 하긴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준비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약간 애매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 왜? 홍준표 시장도 어제 누굴 만났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직접 만나고 나온 다음에 한 얘기, 두 사람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라서 신년사를 주고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굳이 이 시점에 두 사람 왜 만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만평. 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 출신이라고 안 되고, 홍준표, 오세훈은 명태군 관련이라 안 되고, 뭐 김문수 여기는 과표집 거품이 있어서 안 되고, 이준석 의원은 여기는 정치를 나이로 하나 너무 어려 이게 안 되고 라고 누가 말하냐?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나만 남는 건가? 네.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권 주자들이 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